안녕하세요. 호인구상의 사주아입니다. 오늘이 벌써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도대체 이게 봄 날씨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4월 22일입니다. 매번 얘기 때마다 다음에 많이 찍어요. 많이 찍어 하다가 올해는 전반기에 개인적으로 가리키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한 전반기를 4월까지 한 6월이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가리키시는 분들이 6개월 가정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했었으니까 사주라는 것이 뭐 하려들면 끝이 없고 간단히 끝맺히려고 하면 한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사실 뭐 크게 복잡하게 할 게 없습니다. 보는 관법에 따라 틀리지만 그걸 격국으로 할 거냐 뭐 강약으로 할 거냐 조우로 할 거냐 궁통으로 할 거냐 적천수로 할 거냐 자평으로 할 거냐 그거가 기본 틀이요. 그거를 필두로 해서 기본적인 요점만 정리해서 하면 처음에 시작하기가 좀 어렵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단순간에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방법론인데 방법론에 대해서도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방법적인 논리? 어떻게 보면 전법이죠. 전법에 대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주를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언제 만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언제 이혼합니까? 언제 팔립니까? 올해는 좋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이혼합니까? 안 합니까? 이사 갑니까? 못 갑니까? 법 문제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치면 격국이나 이런 걸로 치자면 좀 복잡하고 일반 사람들이 아니면 초보자들이 그 이론에 준해서 그걸 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전법을 많이 쓰는 거고 유김이나 구성이나 낙하이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그런 논리는 유김이나 구성이나 낙하 내정이나 이런 건 답이 단답형이고 오주기 같은 경우도 단답형 형태로 딱딱 떨어지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4월입니다. 여차하다 보니까 벌써 4월이 됐어요. 매번 많이 찍는다고 했는데 매번 못 찍었으니까 그 약속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목을 재성으로 쓰니까 목운은 끝났습니다. 관운이 와버리면 건강이냐 아니면 제 사주조차가 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 쪽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죠. 오늘도 병원에 간 날이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제가 내년이 운이 좀 별로라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 얘기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 같이 웃었는데 의사가 진짜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아시지. 그래갖고 내가 한참 웃었는데 아니 보시는 병원 그냥 그러고 이제 웃고 말았어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중국 사람이 한 80% 같아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세종병원을 다니는데 거기 공사를 해요. 병원이 공사 소리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는 내가 병이 생길 정도예요. 제가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을 가긴 가지만 참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아침부터 밥 먹지 말고 하라, 물 마시지 말고 하라 해가지고 가서 이것저것 검사했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5월달 운세 신사달입니다. 신사달 한번 간지별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구성수로는 중궁이 8이 왔습니다. 그러면 세대교체, 뭔가 바꾼다는 뜻입니다. 늙은 놈 가고 젊은 놈 와라 이런 뜻이고, 오래된 놈 떠나고 새로운 놈 와라 이런 뜻이고, 뭔가 또 국가가 시끄럽겠죠. 국가가 좀 시끄러운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정치가가 하지만 지금의 정치와 세상은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좀 그렇습니다. 개들의 판입니다. 세상은 중국인들의 세상인 것 같고, 병원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중국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고, 핸드폰도 그냥 소리도 줄리지도 않고, 여기저기 그냥 이게 그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그거에서 나오는 어떤 차이점이 사람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는 폼도 그렇고, 제가 원래 신금일 줄아 그런지 모르지만 평관격인데 약간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용납이 안 됩니다. 사설이었습니다. 4월 달은 지나가고요. 5월 초파에 오면서 또 5월 달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복한, 한 해라 그러면 그렇고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달. 간목일주 보겠습니다. 간목일주는 정관의 식상이 왔습니다. 정관이 왔다는 건 뭐냐? 간목에 신금이 왔으면 이런 거겠죠. 간목에서 관이 왔잖아요. 그러면 직장, 이권 개입 또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상품 문제,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이성운, 이런 거가 올 수 있고, 집안 입장 속에서는 집안이 좀 편안한 상태, 남편이 있다고 하면 남편이 승진을 하겠죠. 직장이라고 하면 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간목이 신금을 보는 거는 물상으로는 그렇죠. 간목일주가 신금을 보는 거는 뭐냐? 가위잖아요. 가위 또는 신금 자체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석이라고 그래야 되나? 보석? 이렇게 비유. 간목이 봐서 그 자리가 탐나는 자리인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자리긴 하다. 보석이니까. 간목 입장 속에서 정관이 신금이니까 보석이다, 괜찮은, 가치 있는 자리, 뜻 있는 자리,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여자라고, 아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남편이 가치 있는 직장, 가치 있는 곳에서 명예 인정을 받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간목의 신금에 식상이 왔으니까 새로운 패턴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을목을 보니까 신금이었습니다. 그럼 평관이 오고 식상이었습니다. 을목이 평관이었으니까 가위라고 그랬죠. 칼이 왔으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가 오고 있어요? 질병사 오겠다. 근데 식상이 왔으니까 새로운 약을 찾을 수 있겠다. 아픈데 병이 온다, 이런 뜻이겠죠. 답답했는데 골아픈 문제가 있는데 해결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성 문제로 일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간지라 그러네. 간목 일간만 놓고 들어오는 그 세운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 삼아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좋게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육친만 가지고 해석을 보통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뭐죠? 좋아요, 알람, 구독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가 왔습니다. 병화가 왔습니다. 간목, 을목, 병화 왔습니다. 병화 입장 속에서 신금이 왔죠. 그럼 재성, 겁재가 왔죠. 그럼 재물에 대한 문제, 두 문제가 생기겠죠. 재성이니까, 그 다음 겁재니까 주변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갑작스러운 재성이 들어오면 보통 질병도 생겨. 그 다음에 친구나 부인, 여자 이런 문제가 속을 새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화 입장 속에서 신금이다. 병화 입장 속에서 신금. 이런 얘기겠죠. 병화 일간인데 라고 하면 신금이 여자입니다. 재성이니까. 병화 일간들은 여자를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멍청이가 되는 거죠. 멍청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병화 일간들은 인기는 있는데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화 일간입니다. 정화 일간이면 편재가 온 것 같습니다. 재물의 투기성, 모험성, 또 가정에 대한 안정이 필요하다. 약간 시끄럽다라는 뜻이 오고요. 그 다음 투자는 금물이다. 왜 정화 일간들은 뭐가 왔냐면 겁재가 따라와서 그럽니다. 신금의 재성의 편재에 겁재가 왔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 입장 속에서 신금을 왔으니까 상관이라고 해요. 토금 상관이라고 그러죠. 상관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관 자체가 실수, 언어 실수, 구설 이런 게 따라오기 때문에 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상관에 사화가 오면 정인인가 편인가 인성운이 오기 때문에 간혹 과거의 악인이었던 사람이 귀인으로 돌발적으로 귀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토가 오면 신금의 토금 식신이 왔습니다. 식신에 뭐가 왔죠? 인성, 편인이 왔나? 인성이 왔습니다. 식신의 변동, 퇴직, 질병사, 편인이 왔으면 질병사가 되고, 자녀 문제, 남편과의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토 입장 속에서 뭘 봤냐? 신금을 봤습니다. 그러면 밭에 떨어진 뭐가 되죠? 보석이 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무토 입장 속에선 토, 금, 상관이었습니다. 바위에 묻혀 있는 뭐가 되죠? 보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평에서 수업은 벌써 1년이 다 됐고요. 일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새롭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초보 그런 분은 아니에요. 다들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철학원을 하고 있거나 상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다들 재밌습니다. 제가 오로지 웃는 일이라 그러나요? 재밌는 일은 목요일날 수업하는 날입니다. 참 많이 웃기십니다. 저를 많이, 지난주에는 정말 웃다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뭐라 그러죠?
뭐 어느 분이 뭘 갖고 왔죠? 빵을 갖고 왔나? 빵을 갖고 왔었는데 찍다 말고 우리 빵 먹고 합시다 해가지고 빵 먹고 요새는 그 맛에 갑니다. 거기 가평 가는 맛에 갑니다.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요일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 인원이 10명 안팎인데 또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재밌습니다. 목요일이 저에겐 재미있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기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화기가 들어오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리고 올해 6이 2궁에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새롭게 또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지로 하는 거하고 구성수는 그러니까 9개 구성수니까 거의 다 끝났는데, 다시 이제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학원이 있지만 할 때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웃다가 끝나는 날이 많습니다. 어쨌든 재밌습니다. 그 다음 경금일주입니다. 경금일주인데 신금이 왔습니다. 겁재가 왔습니다. 겁재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했죠. 손재수 있습니다. 이별수 있습니다. 결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수, 이별수, 변동수, 공적인 구설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명예훼손, 법문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입니다. 비견 평관이라고 그러나 평관, 비견이 왔고 그럼 똑같아. 주변의 도움,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중요한 이 해결점이 보인다. 진급 변동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수입니다. 그러면은 임수라고 하면 금이 왔죠. 정인이 왔습니다. 인성이 왔으니까 인성이 오면 이제 약간 식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에 문제가 생기고 돈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오늘 고부간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윗어른 아랫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수입니다. 개수는 편인이네요. 신금이니까 편인이 왔으니까 이게 이제 진로 변동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던 일 변동,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거 온다고 하고, 신용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화, 재성이 왔으니까 금전적인 문 조심하세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달 이제 벌써 전반기를 거의 끝나가고, 오늘 한 22일쯤부터 구성수가 또 역순으로 갑니다. 그런 거 보면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그 5월달서부터 후반기 운에는 모두 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빌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제하이였습니다.